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1.5 비문학 6차 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우리 교재 166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출제형 구 해가지고요. 독자의 적절한 반응 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독자의 적절한 반응 평가라는 게 보통 이제 문제가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독자의 반응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내용의 종합적인 독해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형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거 혹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 앞에 것들을 모아둔 건데 다만 각 유형마다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전략이 2번 보시면 주제는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거 가장 포괄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특히 일치 문제에서 같은 개념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논리적 관계를 뒤바꾸는 경우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서술 전략과 효과 나왔을 때 서술 전략과 효과 각각을 따로따로 점검해서 둘 다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내용을 상황에 적용할 때 제시문에서 적용 부분과 관련된 개념, 단계, 그 다음에 방법,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선택지에서 바로 이 개념, 단계, 방법, 원리가 일치되게끔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원체 종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요. 선택지 먼저 빠르게 봅니다. 자, 일단 166쪽 펴시면요.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선택지 빨리 한번 보죠. 그죠? 보면 자, 1번이요. 현대사회,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그 다음에 2번에 현대사회 문제점을 우리 부각한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강조하거나 여러 개를 늘어놓는 거겠죠. 나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과거와 현대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차이점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사회 복잡성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 이것을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다. 제시문 한번 가보죠. 자, 첫째 줄 보시면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 둘째 줄 한번 가보죠. 현대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이겠네요. 문제점이겠죠? 네,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상호이동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과거와 현대의 차이점도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 등을 의미하는데 자, 마지막 문장 잘 보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단순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견해, 주장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지 봤을 때 글의 전반적인 주제를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주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네요. 1번이죠.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인문학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나머지 선택지 한번 걸러볼게요. 특히 3번 한번 보시면요.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얘가 이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인데요. 물론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대조하는 게 나와 있기는 해요. 어떤 거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앞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의 목적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인문학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죠? 주제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건 3번보다는요 1번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서술 전략을 묻는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문제 패턴이 재미있죠. 이런 유형으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단락마다 내용과 그다음에 서술 전략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1대1로 대응시켜서 보면 되겠네요. 1번부터 가보죠. 자, 가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 중심 화제 뭐예요? 일단은 지속성 농약이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DDT라는 핵심 화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DT 같은 것들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저 설명하려는 거,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암시하고 있는 거 맞아요. 1번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나 한번 보죠. 2번 보니까 DDT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과 분석 어렵지 않잖아요. 뭡니까? 예, 원인과 결과죠. 자, 나 한번 볼게요. 그렇지만 이 유기염속의 살충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에서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 바로 이어지고 있고요. 토양이나 물속의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결과가 다음 내용과 더불어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알이 깨져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해가지고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DDT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도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선택지 3번 볼게요.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다 보니까 DDT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전역으로 퍼진다. 그래서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DDT가 검출되고 펭귄 몸속에서도 발견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전면 중단되었고 생산 중단되고 사용이 금지되었다라는 거. 안 좋으니까 중단하고 사용 금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악 영향이 나와 있기는 한데 조심해야 되죠.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생산이 중단됐고 사용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 선택지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 한번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생태학자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가지고요. 그냥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물론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암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돌려서 넌지시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경각심,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넌지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악 영향이나 폐해를 하나의 사실로서 제시를 해준다면 이렇게 나쁜 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면 뭐요? 아 이거 나쁜 면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셈이죠. 그죠? 주의해야 한다라고 직접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나쁜 점이나 악 영향을 얘기해 줌으로써 주의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선택지 4번에서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암시적이라는 의미 잘 알아두셔야겠죠. 제가 코가 좀 맹맹하죠.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이틀 정도 쉬었는데 아직 목소리가 안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오늘 찍지 않으면 이번 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1월 첫째 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실전 문제 들어가기 전일 겁니다. 실전 문제나 핵심 정리 들어가기 전에 그때까지는 제가 기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무리를 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도 조심하고는 있는데 약간 코 막힌 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들 살짝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죠? 어쨌든 저보다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 가보죠. 3번입니다. 자, 역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선택지 빨리 볼까요? 자,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소재로만 역사 드라마를 만들어야겠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역사 드라마 제작의 소재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역사 드라마 통해서 시청자들이 사회적 화제거리를 만들 수 있다. 3번에 작가가 강조하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역사 드라마 시청해야겠군. 그냥 작가가 강조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은 역사 드라마에서 항상 악인으로 그려지겠군.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역사 드라마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혹은 역사적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 또는 상상이 아니라 그럼 이런 거잖아요. 역사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재해석을 하거나 상상한다 그랬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죠? 재해석이나 상상을 하게 되면 다른 인물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4번은 아예 관련이 없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상상됨으로써 다중적으로 수용된다라는 거, 의미가 다양하게 수용된다는 거고요. 능동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죠? 스스로 해석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3번에 작가가 강조하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죠? 작가의 재해석이나 상상이 아니라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함으로써 수용한다 그랬으니까 작가가 강조하는 교훈을 그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시청자들이 역사 드라마를 주제로 삼아 사회적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럼 이거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인 이야기거리 그 장을 열기도 한다 그랬으니까 사회적인 담론 화제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적절하고요. 선택 7번 같은 경우에 역사 드라마 제작의 소재에 대한 얘기는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역사 드라마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인데요. 분명히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강조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 요거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문제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러면 4번 한번 가보죠. 자,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옳은 것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번 가보죠.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 거리가 있군. 다양성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이 청바지를 사입어야겠군. 그 다음에 4번에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켰군. 한번 가보죠. 첫째 줄 보시면요. 자,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체계적 국제 운송 및 요거 4번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의 도입으로 타 문화권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들과 식품들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집어 주고 있네요. 뒷내용이 중요하죠.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쥐어버리는 한편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 말살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보세요. 바로 국제 운송 즉 뭡니까? 경제 글로벌화 국제 운송이니까 선택지 이번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뭐 다양성을 지우고 있다 그랬으니까 2번이 맞겠죠.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 이게 맞고요. 조금 더 볼까요? 링곤베리와 파인애플 주스는 코카콜라에 그죠? 그다음에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은 청바지에 고원에서 자라던 토종소들은 젖지 젖소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면 사라진 것들이 바로 다양성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링곤베리와 파인애플 주스라든가 그다음에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 토종소들은 다 다양성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코카콜라라든가 청바지라든가 젖지 젖소 같은 경우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다양성을 말살하는 거, 지워버리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양성이라는 것은 한 회사에서 만든 10가지의 청바지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서 만든 그죠? 다양한 제품들 중에 고르는 것은 다양성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한 회사에서 만든 청바지 이런 것들도 뭐예요? 다양성을 지우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엄밀히 보면요. 그죠? 다양성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은 다양성과 관련이 되는 건데 보존해야 되는지 보존하지 말아야 되는지 글쓴이 견해가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뉘앙스 자체로 보면은 다양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 다양성이 사라지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그죠? 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는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건데 어떤 것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1번과 3번은요. 그죠? 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4번은 아예 사실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죠?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여기서는 1번인데요.
그죠? 일단 지역 특산의 서가 품종, 다양성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글쓴이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건 2번 내용이 맞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유형에서 마지막인데요. 이 문제가 의외로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죠?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선택지 보죠. 자, 인간의 변화에는 성숙 말고도 학습도 있고 그 다음에 살이 나와 있네요. 키가 커지는 것은 성숙에 의한 변화. 그 다음에 3번에 자 학습의 개념이라는 것은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 그 다음에 4번도 사례네요. 과학을 배워서 보람을 느꼈다면 지적 변화에 초점을 둔 학습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인간의 변화는 단지 성숙의 산물만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선택지 1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성숙에 의한 변화는 대체로 신체적 성적 발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해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성숙에 의한 변화 신체적인 거 2번에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지는 것은 신체적인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겁니다. 아직 1번은 요게 명확히 확인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1문단의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죠. 자,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후천적 학습의 영향이 크다 그러면 후천적인 학습이 결국에는 인간의 지적 정의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인간의 변화에는 학습도 있는 거야. 추론할 수 있고요. 물론 맨 마지막 문단에 요거 한번 보세요. 학습은 이런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변화, 학습 연결 바로 되죠.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요. 그죠? 자, 그다음 한번 가보죠. 3번도 사실은 이 문단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학습이란 경험의 결과 상당히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두고 말한다라고 해가지고요. 학습은 지속적인 변화 맞죠?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4번에 4번 선택지에서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과학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적 변화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지적 변화, 과학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겠죠. 자, 볼게요. 우리 이 문단 보시면 이런 거죠.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의 변화를 뭐예요? 학습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 초점을 두어서 지식의 획득을 학습으로 보기도 하고 정의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의지 측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우리 교재 표시된 대로 해볼까요? 예. 자,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유의미한 인간적 경험, 무엇을 배운 결과 보람을 느낀 것을 학습이라 보기도 한다. 그러면 지식의 획득이라는 범주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적인 측면 얘기하고 있는데 정의적인 측면의 핵심은 뭐예요? 배워서 뭘 느끼는 거, 보람을 느끼는 걸 정의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따라서 좀 더 넓은 뜻으로 학습을 정의하자면 학습은 경험에 의한 비교적 지속적인 지적인 것은 뭐예요? 지식의 획득. 정서적은 정의라는 말 자체가 감정이나 의지라는 뜻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정의적인 측면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동적인 변화 얘는 직접 나와 있죠. 그리고 선택지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보세요. 설명이 충분히 주어져 있거든요. 과학을 배워서 뭘 느꼈다면 보람을 느꼈다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러면 보람 느끼는 건 뭐예요? 정의적인 측면이고 정의적인 측면은 어떤 변화? 정서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이 부분 배워서 보람을 느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은 지적 변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정서적인 변화가 되는 거죠. 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통념이 아니고요.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 아무래도 학문의 범주니까 지적 변화 그러면 그냥 봤을 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제시문에서는요. 보람을 느낀 것은 정의적인 측면이고 정의적인 측면 이것은 정서적인 변화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학습, 그다음에 특히 마지막 문장의 행동적 이런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앞부분만 보시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1번이 직접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닌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수도 있는데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 직접적인 언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유형이에요. 176쪽에
출제용 10 해가지고요. 비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말 그대로 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거를 비판할 때는요. 단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건 타당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말이 맞아. 너는 네 말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비판은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부정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상대방이 이해하는 근거가 오히려 너의 견해가 아니라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부각을 해야겠죠. 자, 보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다음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하고 있고요. 주장 한번 보죠. 주장이 뭐예요?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근거들이 쭉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남들 앞에 서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다. 이런 게 다 자신감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첨가하면서 그 모습에 호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에 호감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자신감을 형성해 준다. 그러면 겉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게 자신감을 형성해 준다는 거니까 결국 근거는 이런 거네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1번이죠. 진정한 자신감. 너는 그죠? 이 글을 쓴 사람은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근거로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호감을 느낀다. 근데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요. 근거를 부정해주고 있고요. 3, 4번은 아예 관련이 없죠. 그다음에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인데요. 지나친 다이어트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물론 다이어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다이어트로 달라진 모습 때문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건강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반론을 해서는 안 되겠죠.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략 두 번째 거 보면요. 이제 논증의 오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나와도요. 옛날과는 다르게 개념적인 용어를 묻기보다는 우리 2018년 국가지 구급에서 봤었죠. 그죠? 설명해주고 살이 찾거나 아니면 오히려 제시문을 주고 나서요. 제시문의 내용과 유사한 방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찾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용어를 암기하기보다는요. 제시문에 드러난 사고 과정, 비슷한 사고 과정을 선택지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개념적인 공부도 했어요. 같은 오류가 있는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자, 보죠. 그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그래서 그래? 왜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사형 당하는 거 보면 나쁜 놈은 아니겠어 해가지고요. 결론이 근거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죠. 물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순환 논증의 오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순환 논증이라는 용어를 떠올리지 못하더라도요. 결론과 근거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죠.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아니 모두가 하나 되는 게 화합 아닙니까? 그러면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 결론이 아니라 근거죠. 근거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열 치유하기 위해서 화합해야 한다. 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2번은 국민의 67%가 찬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찬성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정당하다라는 거 이거 대중의 호소하는 오류죠. 그 다음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 가지고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까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인데요.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서 나를 뽑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를 아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뽑으면 좋아하는 거고 뽑지 않았으므로 싫어하는 거다. 논의의 범주를 딱 두 가지로만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흑백 사고의 오류입니다. 그죠? 그리고 1번 이 제시문과 비교해 봤을 때 근거와 결론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 문제 한번 가보죠. 이 비판하는 문제가 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옛날 국퀴즈 문제에서 좀 끌어왔습니다. 일단 제시문 자체가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를테면 지금 제시문 자체에서는 이건 복이에요. 그죠? 지금 주어져 있는 건 복입니다. 제시문에서 보면 그죠? 광고가 우리를 조종한다.
우리를 쇠뇌한다. 선택의 여지를 박탈해가고 구매를 강요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그죠? 이런 거. 자, 일단 이런 광고의 규범화와 수능화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보기를 참고로 해서 견해를 비판했을 때 보기는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광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기를 참고로 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의 내용들이 보기의 입장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상충돼서도 안 되고요. 그죠? 이거 잘 보세요. 이건 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4번에 광고가 이제는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현혹, 유혹하려고 한다는 건데, 일단 잘 보세요. 이 보기 보면 광고주들은 여기요. 진부함이나 광고의 낡은 전략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어들일 수 없다. 즉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 다른 방법이 상품 자체에 대한 장점을 광고하는 광고 형태를 멀리하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죠? 이걸 멀리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죠? 옛날 방법으로는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찾은 다른 방법이 상품 자체에 대한 장점을 자랑하는 광고 형태를 멀리한다.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내포적인 의미를 가진 메시지를 선호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현혹하려고 한다는 점이라는 것은 보기의 입장과는 뭡니까? 반대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는요. 딴 건 둘째 치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요. 이게 왜 3번이 매력적이냐면 소비자와 진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공감대이기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3번은 보기 입장이 아니지 않은가 싶겠지만요. 4번은 아예 반대되는 거고 3번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런 거죠. 자, 광고계 옛날 방식을 가지고는 시선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한다. 그리고 이제 상품 자체에 대한 장점을 자랑하는 거나 눈요깃거리 되는 가치, 내부적인 의미를 가진 메시지를 선호한다. 이를테면 상품 자체에 대한 장점을 자랑하는 형태를 멀리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낡은 전략이 되는 거고, 여기도 공감대는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낡은 전략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 방법에 소비자와 진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것이 연결고리가 생기죠. 어쨌든 상품에 대한 장점을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낡은 전략이 아니라 낡은 전략이 아닌 다른 방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직접적으로 현혹하려고 한다라는 거, 여기서는 분명히 직접적인 것을 멀리하고 내포적인 거, 그죠?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거, 속에 드러나는 걸 강조한다, 선호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은 아예 보기의 견해에서 확 멀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 까다롭습니다. 그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에 대해 나의 필자 해가지고 그러면 나의 필자가 지기하는 거니까 가 핵심 주장 정리하고요. 나의 입장 정리해야겠죠. 가는요. 김희독립 선언서, 이 옛날 문제라는 거 감안하고 보세요. 역시 이제 이런 문제가 흔치 않기 때문에 김희독립 선언서에 그냥 한문을요. 그죠? 거의 원문으로 주고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예요. 병자 수호조교 이래 강화도 조약이죠. 시시종종 때때로 가지가지에 그냥 같이 보세요. 한자 못 읽어도 돼요. 자, 금성맹약을 굳게 맺은 약속을 먹었다는 거니까 어겼다는 거죠. 어겼다고 해서 일본의 무신 신이 없음을 죄하려, 그죠? 벌 주려 아니하노라 해가지고요.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그죠? 죄하지 않겠다. 자, 학자 일본의 학자는 강단에서 일본의 정치가는 실제 현실에서 조종세업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식민지로 보고 문화민족을 토매인우 야만인으로 대우해서 한갓 정복자의 쾌락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아예 구원한 오래된 사회 기초와 이건 탕락이에요.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탕락한 민족 심리를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소의 그저 의리 없음을 채꾸짖으려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럼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약속을 어겼어. 그죠? 그다음에 너희가 또 뭐예요? 우리를 무시했어 하지만 우리는 죄하거나 꾸짖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의 잘못을 지적한 다음에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관용적인 태도를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나 보세요.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우리는 자 일본 강도 정치 곧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이건 살벌이에요. 죽여 없앤다는 얘기죠. 살벌함이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의 적인 일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고 가는요 너희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어 라고 지적하고 나서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하진 않을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죽여 없애겠다는 사람이 봐줄게 라는 사람에게 당연히 뭡니까? 너무 태도가 약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강자한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설득력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4번에 강자를 설득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건 너무 아니하지 않은가? 잘못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그죠? 너무 아니라다는 거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군. 그죠? 우리는 저 새끼를 죽일 각오로 덤벼야 돼. 왜 그거를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설명하고 봐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죠? 자,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가해 내용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죠? 뭐 꾸짖지 않겠다, 벌 주지 않겠다. 근데 우리의 잘못부터 먼저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는 건데 우리의 잘못을 먼저 성찰하자는 얘기가 나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문제 짧습니다. 그죠? 자, 오류 문제죠. 뭐 이제 앞으로는 안 나올 문제 같기는 한데요. 한번 보죠. 자, 내가 내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더라도요. 우리 그 2018년 국가지 구급 문제처럼 제시문 설명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면 사랑하는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에서 이것 아니면 저것 해가지고요. 논의의 범주를 둘로만 한정시키고 있는 거죠. 아니 사랑해도 약속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 약속이 뭐 의미가 없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도 흑백 사고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2번이죠. 말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싫어하는구나. 지키지 않다니 사랑하지 않는구나. 부탁을 거절하다니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김 씨는 참말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김 씨는 참말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참말만 하기 때문이다. 결론과 근거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순환 논증의 오류가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냥 논증의 오류와 관련된 내용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유형 10개는 다 끝났어요. 끝났고요. 뒤쪽에 기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상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고난도 모의고사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강의 들으시기 전에 이거 안 푸신 분들은요. 꼭 요거 풀고 나서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16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